네, 박창식입니다. 먼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이 다매체 시대의 언론의 매체는 늘고 굉장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그래서 한국의 어떤 사회 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27개국 중에 터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심각하다. 그런 기사를 최근에 제가 봤습니다. 특히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무려 246조 원에 이른다는 이 보이지 않는 큰 손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 사람들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이 결국 한국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 사회적 갈등 이유가 이렇게 많은 게 대한민국에 위원장께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서로 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가까이 좀 대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아직 미비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그 사회적 요소가 그 제도가 미비하다는 어떤 이런 부분이 지금은 그런 부분이 이제 고쳐야 될 때가 이제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그 언론 중재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거의 한쪽 주장만 전달하는 편파 보도나 아니면 사실과 그릇된 과장된 보도, 또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보도를 가지고 피해를 주는 경우, SNS를 통해서 최근에 모 방송사 어나운서가 파경설이 됐다, 이런 것들을 아직도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그 중재위원회에서 결국 그게 지금 법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이 지금 유명 인사에 대해서만 이런 것들이 지금 외부에 알려졌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지기수로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의 어떤 위상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현재 이런 다매체가 만들어진 이 시대에 언론중재가 만들어진 이후에 보다 더 언론중재의 어떤 그 위원회가 좀 격상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중재위원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의 대상인 기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하고 그 문제가 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하고 사이에 대등한 관계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과 중재의 효과가 그렇게 다소 미흡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신청인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 매체들에 대해서 신청인의 문제를 좀 더 아량 있게 대해주는 그런 것이 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그 중재위원회는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분쟁 해결 제도로서 가장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세계 유일한 언론 분쟁 조정 기능을 가진 법적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금보다 더 이 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고 어떤 조직 규모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이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어떤 그 법률 신장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는 이런 어떤 언론보다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제보자들에 의해서 언론 중재를 잘 건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론중재위원회는 세계 유일의 그런 제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럽 언론평의회에 저희 중재위원회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중재 제도를 설명을 했더니 유럽 제국의 언론평의회 그 회원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대한민국이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아주 감탄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언론평의회에 또 참석을 해가지고 내년도 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신청을 해서 상당한 정도로 지금 공감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엔 국제방송교류재단 손재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문화융성 기찰의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어떤 우리 그 문화를 천병 역할을 지금 아리랑 TV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실시간 방송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글로벌 시장에? 예, 실시간 방송, 생방송으로 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뉴스하고 주로 실시간한 건 뉴스하고 그다음에 그 한류 프로그램이 K-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생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전 세계 10,000개 이상의 시청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아리랑 TV가 우리나라도 국가 위상에 걸맞는 국제 방송으로 키워야 되는데 지금 KBS 월드와 아리랑 방송 두 개가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KBS 월드와 아리랑 TV하고의 어떤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KBS 월드와 아리랑 TV의 차이점을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네네. 출발부터 아리랑 TV는 국가의 국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KBS 월드는 KBS의 KBS 콘텐츠를 해외 유통시키고 있는 유료 사업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또한 그 시장에 있어서 아리랑 TV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로 되는 콘텐츠가 거의 90%에 달하고요. KBS 월드는 한국 교민들 대상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콘텐츠가 1%가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생각할 때는 KBS 월드와 아리랑 TV의 구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리랑 TV가 지금보다 물론 여기도 격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방송원을 지금 현재 교류재단보다는 더 높이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5.2 질의 때 별도로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글로벌 시장에 우리 문화가 5대양 6대주에 지금 용소좀 치고 있는 이 마당에 아리랑 TV가 천명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직도 지금 생긴 지 한 17년째입니다. 17년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오후에 질의 시간에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찬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